자, 해볼게. 아까 선생님 앞에서 다 설명은 했어. 이거 한 번 들어야 돼. 아이, 태워봐. 이거 한 번 들어야 돼. 봐봐. 이제 아까는 내가 뭘 설명했냐면, 야, 원소들끼리 서로 만나서 전자를 채우려고 결합을 하는데, 공유 결합과 금속 결합은 앞에서 설명을 했고, 지금 할 건 이제 이온 결합이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린 뭘 판단해야 돼? 먼저 얘가 이온 결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결합이라고 했어. 그래서 바로 대답이 나오겠지. 금속이 뭐라고? 인중수. 비금속은? 소. 됐어. 내가 잘 가르쳐 놨어.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식을 보고 둘 중에 누가 이온 결합인지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둘 중에 누가 이온 결합인지. 유빈이가 대답할 거야. N2O랑 SO4 중에 누가 이온 결합이야? 둘 중에 누가 이온 결합이야? 없어. 아주 예리했어. 알겠어? 아까까지만 해도 알겠어?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N2O요 막 이상한 소리를 했었지만 알겠지? 불과 잠시 동안 만에 내가 성공해낸 것 같아. 둘 다 공유결합 물질이야. 왜? 비금속끼리 결합하고. 이게 1단계. 이게 1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선생님 이온 결합을 할 때요, 몇 대 몇으로 만나요? 식이 어떻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야. 몇 대 몇으로 만나요? 식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어떤 거냐면, 자, AL과 O가 만날 거야. 서로 이온 결합할 거야. 그러면 이온 전항을 알아야 돼. 이온 전항. 알루미늄은 최외곽 전자가 3개야. 최외곽 전자가 3개면 알루미늄이 이온이 될 때 Al 2 플러스가 되는 거야? Al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알루미늄 최외곽 전자가 몇 개라고? 방금 말했잖아. 돌려볼까? 선생님 말했나 안 했나? 알루미늄 최외곽 전자가 몇 개라고? 3개라 그랬어. 그럼 알루미늄 이온이 될 때 Al 2 플러스가 돼? Al 2 마이너스가 돼? 놀라지 마. 좀 전에 쉬는 시간이 있었고 그 전에 내가 말을 해줬었어.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야. 됐어? 됐어. 태영아.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6개란 말이야. 됐어? 그럼 산소는 O 2 플러스 이온이 돼? O 플러스 이온이 돼? 최외곽 전자가 6개야. 그럼 O 2 플러스 이온이 돼? O 플러스 이온이 돼? 6개니까 몇 개가 부족한 거야? 놀라지 마. 앞에서 내가 다 설명해 줄 거야.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아까 했잖아. 6개야. 몇 개 부족해? 2개 부족한 거잖아. 8개가 가득 차는 거니까 6개 있으면 2개 부족한 거잖아. 그러면 2 플러스 1이 돼? 플러스 1이 돼? O 2 플러스야? O 플러스야? 뭐 내가 카메라 켜져 있으면 욕을 못 하거나 못 때릴까봐 지금 여유 있는 거야? 뭐가 될까? 2 마이너스 맞아. 2 마이너스야. 됐어? 그럼 이제 아까 좀 전에 했던 거니까 유빈이가 다시 한번 질문해볼게. AL과 O가 그럼 만나서 결합을 할 거야, 유빈아. 됐어? 그러면 AL O2로 결합하는 거야? AL to O로 결합하는 거야? AL to O3. AL to O3야. 됐어? 라고 해서 내가 이미 이온 결합의 원리는 다 설명했어. 이온 결합을 다 설명했어.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몇 플러스 이온이 되는지를 외워가는 거였고, 이건 차츰차츰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제 오늘 시험 봤던 거 어떤 거냐면, 오늘 시험 봤던 거 17쪽 한류된 원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오론 원소들은 1쪽 원소인 그 중에서 알칼리 금속들과 그 위에 있는 수소하고도 결합을 매우 잘해요. 왜? 여기 1쪽에 있는 수소와 알칼리 금속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이온이 돼요. 1 플러스 이온. 됐습니까?
얘네는 최각 전자가 7개라서 1-이온이 되니까 HCl, HF, HBr 요런 상태로도 자연에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자연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자연에 많으면 결합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NaCl 뭐야?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자연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까? LiF 이런 것도요. 그래서 할로젠 원소와 알칼리균 독과 수소 이온은 결합을 잘한다고 아까 여러분 쪽지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직접 써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돼. 알겠지? 태영이가 왜요? 막 이런 표정인데 전 막 선생님이 지금 매우 지금 당황스럽지만 알겠어. 근데 분명히 아까 다 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돼. 너무 사랑스러워. 됐어. 이제 얘들아 이온결합에서 중요한 건 이게 이온결합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과정을 그림의 변화로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에 나트륨 원자가 있어요. 나트륨 원자 외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외웠냐면 선생님 나트륨은요 양성자 11개 원자번호 11번에 최애가 전자가 하나잖아요 라고 아까 외웠어요. 그죠? 아까 외웠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의 모든 원자는 전자를 가득 채우고 싶다. 그러면 맨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 바깥쪽에서 7개를 뺏어오기 쉽다. 하나를 버리기 쉽다. 하나를 버리는 게 쉽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이 전자 거슬려 하고 버려요. 전자 밀어요. 그러면 껍질이 하나 벗겨도 여기 살짝 작아집니다. 살짝 작아집니다. 반대로 염소는 최각 전자가 7개라서 하나가 비어있어요.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럼 전자 채우고 싶어요 라고 해서 요 전자, 잃어버린 전자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웠어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트륨은 원래 양성자 11개, 전자도 11개였어요. 그런데 전자 하나를 버려서 전자가 10개 남으면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가 10개가 되면 플러스가 하나 많으니까 얘 전체가 플러스 성질을 떼요. 플러스 성질을 띱니다. 염소는 원래 양성자 17개, 전자 17개였는데 전자 하나가 들어오면 전자가 18개가 되고 마이너스가 하나 많아지니까 전체가 마이너스 성질을 띱니다. 끝. 그래서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가 서로 땡기는 힘, 저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땡기는 힘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정전기적 인력 거기 아니죠? 정전기적 인력의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유지된다. 저기서 중요한 건 이거 어떤 거냐면 봐봐. 요 대가로. 선생님 저 대가로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로 푸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렇게 대가로를 쳐주고 이 안에 어떤 물질의 전자 배치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전자 배치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됐습니까? 잘 봐야 돼. 오른쪽 위에 뭐라고 써있나 봐요. 오른쪽 위에 뭐라고 써있나. 자, 조심해. 뭘 조심하냐. 먼저 이렇게 대가로가 있으면 얘는 이온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대가로가 있으면 얘는 이온이라는 뜻이야. 됐어? 이제 오른쪽 위에 2 플러스라고 써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얘는요 지금 현재 플러스가 2개 많아요라는 뜻이야. 플러스가 2개 많아요. 뭐보다? 마이너스보다. 다시 전자보다 양성자가 2개 많아요라는 뜻이야. 그럼 항상 확인해도 되게 여기 그려져 있는 전자가 몇 개인지 봐야 돼. 됐어? 여기 있는 전자가 10개야. 전자가 몇 개라고? 10개. 그러니까 항상 그림에 전자가 몇 개인지 봐야 돼. 전자가 10개인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 안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플러스 양성자가 2개 더 많아요라는 뜻이야. 전자가 10개인데 양성자가 2개 많으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현재 전자가 몇 개인지 유빈아? 10개, 전자 10개. 요 뜻은 양성자가 이거보다 2개 많아요라는 뜻이니까 양성자 몇 개라는 뜻이지? 12개라는 뜻입니다. 그럼 원자번호 12번이니까 이 원소는 알루미늄이야, 나트륨이야? 원자번호 12번 이 원소는 알루미늄이야, 나트륨이야?
마그네슘이야. 뭐라고? 마그네슘이야. 마그네슘이야. 됐어? 아까 다 외웠어. 분명히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 워밍업 단계에서 아까 다 외웠단 말이야. 세은이가 있었으면 그냥 있었으면 너희도 이거 외웠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다는 시간을 보냈거든. 이 녀석들 분명히 아까 다 외웠었는데 갑자기 날 당황시킨다.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네. 됐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해. 자, 봐봐. 이 그림 볼게. 아니야. 이거 그림 보세요. 이거 그림 보세요. 봐봐. 야, 여러분 봐봐요. 이 문제는 이제 예시 문제니까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가운데 플러스의 개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시 문제라. 예시 문제라서 플러스 개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실제 학교에서 볼 문제들은 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얘들아. 요 표시가 안 돼 있다고. 알겠어? 저 표시가 안 돼 있을 때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되면 얘가 누군지 찾아야 돼. 왜? 그래야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알 수 있단 말이야. 누군지 알아요. 됐어? 요거 할 줄 알아. 요렇게 다시 얘 요렇게 괄호가 쳐 있으면 일단 이건 뭐라고? 이온이란 뜻이야. E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몇 개 많다? 2개 많다. 자, 이 그림에서 전자가 10개 있어. 전자 몇 개 있다고? 10개. 전자가 10개인데 플러스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전자가 2개 많으려면 플러스가 8개여야 되는 거야. 플러스가 8개이고 전자가 10개여야 마이너스가 2개 많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번호 8번이 원자번호 8번이면 태영이가 대답할 거야. 태영이가 대답할 거야. 너 놀라지 마. 태영이가 대답할 거야. 원자번호 8번이면 질소야 플루린이야? 산소야. 아 진짜 잘했다. 잘했다. 김현수 잘 가르쳤어. 화이팅. 김현수. 화이팅 김현수. 됐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풀게 될 문제야. 자, 이제 이거 봐볼 거야. 아니, 앞에 봐. 자,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빌드업 한 거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풀 문제는 가운데 원자 번호가 안 써있다 그랬어. 원자번호 안 써있다, 양성자수 안 써있다 그랬어. 원자번호 안 써있다, 양성자수 안 써있다 그랬어. 자, 먼저 요 그림 볼게. 저거만 확대시키자. 제발 대답해라. 제발. B 볼 거야. B를 볼 거야.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같이 해봐요. B 볼 거야. 이 그림에서 태영이 대답해. 이 그림에서 현재 전자는 몇 개 있는 거야? B에서 전자는 10개라고 대답했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양성자는 이 안에 몇 개 있는지 예측해 볼 거야.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태영? 마이너스. 저 말은 마이너스가 하나 많다는 뜻이야. 뭐보다? 양성자보다. 그럼 얘는 B는 양성자 몇 개란 뜻이야? 9개란 뜻이야. 그래서 내 수업에 이걸 따라 이해한 거야.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외웠으니까 원자번호 9번에 7개인 이 원소의 이름은 뭘까? 유빈아? 원자번호 9개 9번에 7개인 이 원소 아까 연습 많이 했잖아. 그런 표정 싫어. 플로린이야. 알겠어? 잘 가르쳤다. 요거 할게. 요거 이제 유빈이가 대답할 거야. 이 그림 보고 대답해, 유빈. 이 그림에서 현재 전자는 몇 개야? 2개. 전자는 2개야. 그래서 그 말은, 요 말은 전자보다 플러스가 몇 개 많다는 뜻이야? 얘는 플러스가 몇 개란 뜻이야? 3개. 원자번호 3번 리튬이라는 뜻이야. 요렇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이제 이온 결합의 기본 틀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할게. 다음에도 꼭 이걸 기억해 주기를 바랄게. 됐어. 그래서 이온 결합 모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공유 결합 모형 설명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공유 결합은 앞에서 이미 다 잘 설명했습니다. 전자쌍을 공유해서 전자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결합이다. 그럼 공유 결합은요. 그림이랑 예시만 보고 갈게요. 이렇게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전자 껍질이 서로 겹쳐져서 서로의 전자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껍질도 채워주고 자기 것도 채우는 이런 결합을 고음결합이라고 하고, 고음결합은 비금속끼리 하는 거야. 끝. 그래서 이제 고음결합을 할 때 잘 봐. 뭘 잘 봐야 돼. 이렇게 원자와 원자가 전자 쌍을 한 쌍, 두 쌍을 동시에 결합에 쓰면, 저걸 이중결합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이중결합, 두 번 결합했어요 이런 뜻이야. 이 그림 봐. 여기 서로 겹쳐진 부분에 들어있는 전자 보이죠? 됐어? 전자쌍. 왜 전자쌍이야? 한쪽은 얘 왼쪽이가 준 거고 나머지 하나 전자는 오른쪽에 얘가 준 거예요. 그 서로 결합에 쓰인 전자를 이제 공유 전자쌍이라고 할 거고. 됐어? 그럼 얘는 공유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이야. 자, 요렇게 두 개의 쌍, 두 쌍의 전자를 동시에 공유하면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고? 이중결합. 됐어? 그럼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세 개를, 세 쌍을 동시에 하면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순간 정지하면 아니야. 순간 정지하면 아니야. 놀라지 마. 아직 아니야. 사운드 켜져 있어 지금. 알겠어? 화면 정지한 거 아니야. 지금 애들이 화면보다 당황했을 거야. 갑자기 뭐 버그인가? 이랬을 거 아니야. 다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두 쌍을 동시에 공유 결합에 쓰면 이중결합. 세 쌍을 동시에 결합에 쓰면 삼중결합. 그래서 이제 용어 배워. 용어 이렇게 원자와 원자가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 저걸 단일결합이라고 해요. 단일결합. 이것도 단일결합이라고 해. 끝. 그래서 저 그림은 공유 결합을 묘사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빵꾸 치워보겠습니다. 어디? 79쪽에 빵꾸 치워볼게요.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또는 8개 채워진 애를 18조 원소들이요. 이제 원소들은 뿅뿅뿅을 형성해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해요.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형성해서, 여기서 말하는 결합은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들을 말합니다.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서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더 멋있게 말할게요. 요 말 18쪽 원소처럼 돼서 안정해지려고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비활성 기체처럼 된다고 말해요. 비활성 기체처럼 된다고 해요.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18쪽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을 비활성 기체라고 하거든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를 가지려고 한다, 전자를 가득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가보겠습니다. 화학결합의 종류,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서로 주고받아 하는 결합은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 비금속 원소랑 전자쌍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결합, 공유결합입니다. 됐습니까? 자, 한 가지 조심해야 돼, 얘들아. 조심해야 돼. 봐봐. 자, 너네 그냥 일상 대화에서 전자를 주고받아 공유한다. 전자를 뭐라고? 주고받아 공유한다. 이러면 맞는 것처럼 보여. 일상 대화에서 물건을 서로 주고받아서 공유한다. 이렇게 맞는 것처럼 보여. 알겠어? 그런데 화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정해놨어. 뭐라고 정해놨냐면 이온 결합은, 공유 결합은 표현을 정해놨어. 교수님들이. 공유 결합은 전자를 공유한다라고 표현해야 돼. 전자를 공유한다. 알겠어? 공유 결합은 전자를 공유한다. 이온 결합은 전자를 주고받아라고 말을 정해놨어. 교수님들이.
알겠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틀려. 뭐라고 틀리냐면 아니 선생님 이용결합과 공결합 전부 다 선생님 어쨌든요 공유결합도 선생님 전자를 주고받아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 문맥적으로 맞아. 전자를 주고받아 공유한다. 문맥적으로 맞거든? 알겠어? 그런데 교수님 이걸 정해놔서 뭐라고? 공유결합은 공유해서라고 표현을 하고 이용결합은 주고받아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정해놨어. 알겠지? 그러니까 문맥을 가지고 맞는 걸 고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건 정해진 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왜 그렇게 굳이 한국말로, 그 영어도 아니고요. 한국말로 정해놔서 하려고 하는지, 왜 그러냐면 답을 인정하려고 해서 그럼 꼭 답을 내야 되니까. 됐어요. 여기 두 개 빵꾸 치웠죠, 지금? 됐습니다. 밑에 가보겠습니다. 밑에 1번부터 같이 가보겠습니다. 18쪽 원소가 누구야? 헬륨, 네온, 아르곤. 18쪽 원소가 뭐라고? 헬륨, 네온. 자, 잘 봐. 잘 봐. 18쪽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 자, 요거 헷갈리면 안 돼. 뭐냐, 봐봐. 원자가 전자랑 최외각 전자랑 헷갈리면 안 돼. 원자가 전자랑 최외각 전자랑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자, 여러분들. 최외각 전자는 말 그대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야. 최외각 전자는 말 그대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야.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얘네는 실제로 그려보면 최각의 전자가 8개 있습니다. 최각의 전자 8개. 얘는 최각 전자 2개 있어요. 헬륨은 최각 전자 10개라고 2개. 왜? 껍질이 하나라. 됐어? 얘네는 공통적으로 전자가 꽉 차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럼 뭐가 틀리냐면 먼저 최각 전자는 얘는 2개, 얘는 8개. 자, 여기서 요 말. 원자가 전자는 화학결합에 쓰는 전자야. 원자가 전자는 뭐라고? 화학결합에 사용하는 전자. 얘네는 전자가 가득 차 있으니까 화학결합을 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빵이야. 근데 최외각 전자수 뭐라고? 최외각 전자수. 최각 전자수. 얘는 2개고 얘는 8개예요. 알겠습니까? 최각 전자수도 틀려요. 됐습니까? 실온에서 맞아요. 18쪽 원소는 원자 혼자서 1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1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알겠습니까? 원자 혼자가 분자 그 자체예요. 1원자 분자의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1원자 분자의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모두 8이 아니에요. 얘는 몇 개라고? 2개예요. 얘네만 8이에요. 됐습니까? 산소, 플로린, 네온 등 플로린과 네온은 맞아요. 하지만 산소는 아니에요. 산소는 아니에요. 2번 보겠습니다. 화학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OX. 1번 맞아요. 원자들은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통해서 맞아요.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결합하는 겁니다. 가득 차려고 결합하는 거예요. 2번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 원자들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거나 전자를 공유한다. 즉 이온결합하거나 분결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화학결합은 분결합이 아니라 뭐다? 이온결합이라서 X죠. 됐습니까? 3번 보겠습니다. 각 원자들이 안정한 이용이 될 때 얻거나 잃는 전자수를 가로 안에 쓰라 그랬습니다. 태연이탄 지운되겠습니다. 바로 그냥 보여요. 그림이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몇 개죠? 2개. 유빈이 몇 개죠? 1개. 태영이? 1개를 얻죠. 됐어요. 이 정도는 아주 잘 쉽게 할 거고요. 4번은 염화수소 공유결합 물질이랑 산화 마그네슘의 화학 결합을 오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염소와 수소의 공결합 물질이고 나는 마그네슘 금속과 산소 비금속의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선생님이 카메라 켜고 설명하니까 재미가 없지. 카메라 꺼졌으면 해도 세영이가 막 개꿀징 이랬었는데 선생님이 되게 따뜻해졌잖아, 그지? 유빈이 표정이 네? 선생님 왜 정석한 척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미안해, 어쩔 수 없어. 파이팅! 힘내자! 그래서 가는 무슨 결합이죠? 비금속끼리 결합했으니까 무슨 결합? 공유 결합. 나는 이온 결합입니다. 가에서 염소는 전자날 가져와서 전자 18개가 됐고 여러분 원소비율 잘 모르니까 전자가 18개이네 원자 번호가 18번인 애는 아르곤입니다. 아르곤처럼 된 거고요. 나에서 두 이온은 모두 전자를 10개를 가졌어요. 전자 10개를 가지면 전부 다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가 된 겁니다. 네온 같은 전자배치. 됐습니까? 저기서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뭘 정리할 거냐면 이건 고등학교 화학에서 많이 다루는 거라서 알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화학에서 많이 다루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생들 진짜 많이 가르쳐 봤을 거 아니야? 됐어. 근데 경험적으로 알아? 이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 못하냐? 여러분들이 원소기호랑 주기율표를 지금 안 해온 상태라서 그래. 그래서 매주 올 때마다 내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몇 번에 몇 개 시키잖아요. 그죠? 매주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자 번호를 잘 몰라. 최고점도 모르니까 이거 잘 이해 못해. 가보자. 주기율표에서 요 순서가 있어. 여러분들이 주기율표 자체를 몰라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 주기율표 자체를 몰라서. 지금은 일단 설명을 듣고 계속 주기율표를 외워야 이해가 가요.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질소 다음에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이 나와. 주기율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나와. 그럼 일단 뭐 좋아. 얘는 빼자. 얘는 공유 과정에서 빼자. 이제 선생님 친절하게 원자 번호도 적어줄게. 8번, 9번, 11번, 12번, 13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 이거 외우겠죠? 최외각 전자수 도 다 적어줬어. 됐어? 그럼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돼? 봐. 경험도 말할게. 얘네가 한 팀이야. 얘네는 전부 다 자연에서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어? 산소는 자연에서 이렇게 H2O라는 물질로 결합을 해서 존재해. 나트륨은 자연에서 이렇게 NaCl이라는 물질로 존재해. 마그네슘은 자연에서 이렇게 MgO라는 물질들로 이렇게 자연에 존재해. 결론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물질들은 자연에 존재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물질들은 그 결합이 공유 결합이든 이온 결합이든 전부 다 전자를 채우려고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네온과 같은 상태야. 뭐가? 전자의 배치가, 전자의 개수가. 이게 결론이야. 다시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 아이들은 됐어? 여기에 보통 질소도 들어가요. 보통 탄소도 들어가고. 됐습니까? 근데 일단 이온이 되는 얘네들부터죠. 이런 원소들은 실제 자연에서 결합을 할 때 이렇게 존재하고, 그럼 얘네는 모두 다 전자 배치가 네온처럼 되어 있는 상태.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야? 한 번씩 해보자고. 봐보자. 이런 거 봐봐.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야. 최가 전자 6개야. 최가 전자 몇 개라고? 6개. 전자 몇 개 부족해? 2개. 그럼 2개를 뺏어 와서 전자 10개 돼. 알겠어? 플로린은 최가 전자 7개거든? 원자 번호 9번이니까 전자 9개 있어. 최가 전자 7개니까 전자 하나를 뺏어 와서 10개 돼. 그래서 얘네는 전자를 갖고 와서 다 네온처럼 전자 10개가 돼. 가볼게.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이야. 그럼 전자 11개란 뜻이야. 근데 맨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그럼 가득 차려면 하나를 버리거든. 전자 하나를 버려서 10개 돼. 그러니까 네온처럼 돼 있어. 마그네슘
네온처럼 돼 있어. 알루미늄도 네온처럼 돼 있어. 얘는 전부 다 결합을 하고 나면 화합물이 되고 나면 안정한 물질이 되고 나면 전부 다 네온처럼 돼 있어. 멋있게 말할게.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다. 누구의 전자배치를 갖는다?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다. 무슨 뜻이야? 전자가 전부 다 10개가 된다. 비활성 비치와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 전자를 가득 채워서 안정해진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뜻이야. 같은 뜻이야. 자, 그럼 이제 고수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고수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고수들은. 이거는 알아만 또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여기까지 문제를 내면 너무 이상한 건데 여러분 학교에 가면 실제로 여러분 친구들 선행을 한 친구들 있어. 선행교육을 한 친구들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 임, 황, 염소 그 다음에 칼륨, 칼슘. 됐어? 원자번호 순서상 주기율표 순서상 17번, 16번, 15번 그리고 얘네가 19번, 20번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아직 주기율표를 잘 모르니까 이 옆에 아르곤이 있어요. 아르곤은 원자번호 18번입니다. 선생님이 최가 전자수 적어줄게. 최가 전자수 1개, 2개, 5개, 6개, 7개야. 됐어?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 부족해요. 왜 7개니까. 2개 가져와요. 왜? 6개니까. 그러면 15개 있어서 전자가. 근데 3개 갖고 와서 18개 돼. 16개인데 2개 갖고 와서 18개. 17개인데 하나 갖고 와서 18개. 자, 19개인데 하나 버려 18개. 20개인데 2개 버려 18개. 얘네도 전부 다 전자가 18개인 아르곤처럼 되는 애들 팀이야. 아르곤처럼 전자 18개가 되는 팀이야. 됐어? 그래서 자연은 크게 네온팀, 아르곤팀 2개 팀으로 나눠진다라는 추가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뾰로롱! 예,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4번 부가 설명해드린 거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네, 태영이 표정이. 아, 선생님, 쉽지 않네요. 선생님이 진지모드 쉽지 않아요, 선생님.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제 진지모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진지모드 안 하려고 해. 그죠? 선생님 약간 수업이 이렇게 몸에 좋고 막 이렇게 유익하다? 막 이렇게 조금 건전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 선생님 약간 불량식품 느낌.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그죠? 굉장히 자극적인. 이렇게 진지모드로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흥미를 잃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바른 표현을 쓰니까 흥미를 바로 잃거든요. 그러다 제가 막 더러운 얘기하거나 자극적인 얘기하면 뭐 눈빛이 초롱초롱 막 이러면서. 그쵸? 유빈이 형 괜찮아요? 제 진지모드도 괜찮죠? 네.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화학결합 무효로 나타난 거래요. 가와 나에서 공유 전상 수를 각각 쓰래요. 한 쌍, 두 쌍. 됐어요? 자, 요거 보고 유빈이 형이 대답할게요. 먼저 여기에 공유 전상 몇 쌍? 두 쌍. 예, 여기 몇 쌍? 두 쌍. 두 쌍. 합쳐서 얘는 네 쌍이에요. 두 쌍이고요. 끝. 공유 전상 두 쌍, 네 쌍이었습니다. 6번에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 이건 이제 제가 잘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온 결합은 뭐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게 이온 결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속과 비금속. 그래서 요거는 잘 했을 겁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화학결합의 형성 과정도 제가 잘 설명드렸고요. 자, 제가 이제 뭐 보여드릴 거냐면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드려요.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이온 결합 물질은요 극을 띠고 있어. 극을 띠고 있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멋있게 말할게. 이온 결합 물질은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하. 플러스 성질, 마이너스 성질. 그래서 수천억 개의 양이온과 음이온, 나트륨과 염소는 이렇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끌어당기는 힘. 멋있게 정전기적 인력.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수천억 개의 원자가 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이렇게 세트로 다녀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설명 해볼게. 이상한 설명.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설명. 뭘 못 알아듣는 설명. 봐봐. 연애 공유결합 물질은요 이렇게 써요. CO2, H2O 이렇게 씁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자연에서
고온결합 물질은 정확히 딱 이렇게 다녀. 무슨 말이냐? 자연에서 이산화탄소는 C 하나에 O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 다녀요. 됐어? 그래서 정확하게 요거 하나가 CO2야. H2는 자연에서 정확히 O 하나에 H 두 개가 딱 이렇게 붙어 다녀요. 요거 하나가 정확하게 H2 하나야.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들은요, 자연에서 이렇게 딱 한 개가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이온결합 물질은 틀려요. 이온결합 물질은요, 나트륨과 염소가 수천억 개가 정전기로 결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수백 개의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을 하고 있어도 식으로 이렇게 써요. 그냥 NaCl라고 씁니다. 그냥 NaCl라고 써요. 됐어? 이 중에서 밑에가 이렇게 사라져서 절반밖에 안 남아도 식으로 그냥 NaCl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다 사라져가지고 4, 5개밖에 안 남아도 식으로 NaCl라고 쓰고요. Na 하나, Cl 하나만 남아도 NaCl라고 써요. 화학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이온결합 물질은요, 자연에서 한 개의 단위가 명확하지 않아. 왜 한 개의 단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자연에서 이렇게 정적이적 인력으로 얼마든지 수천억 개가 결합할 수 있어. 같이 세트로 붙어 다닐 수 있어. 근데 얘네는 실제 자연에서 정적이적 인력이 아니라 원자끼리 전자를 공유해서 다니기 때문에 한 개의 단위가 명확해요. 한 개 한 개가 서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정적이적 인력으로 수억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단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온 결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애들은 분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라는 기본 설명도 같이 한번 드렸는데 잘 이해는 안 갈 거야. 좀 심한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됐어?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특징. 자, 물. 여러분들, 물은요, 전극을 띄어요? 전하를 띄어요? 어떻게? 물의 산소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수소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내가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 물에 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묘사가 안 돼 있는데, 왜? 이건 고일 과정이라서. 왜? 고일 과정은 이걸 안 배워요. 물은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라는 걸 안 배워요. 됐습니까? 그래서 고교동 1학년 과정은 그냥 물에 그냥 녹아요. 물에 섞여 들어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근데 그냥 내가 얘를 그렸으니까 한번 좀 더 정확히 설명해 보자면, 물이 산소가 마이너스고 수소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다가 염화나트륨을 집어 넣으면 자, 물에 산소 쪽이 나트륨의 요 플러스 입자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나트륨 플러스 주변으로, 나트륨 양이온 주변으로 산소들이 딱딱딱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달라붙으면서 둘러쌉니다. 이렇게 둘러싸요. 반대로 염소이온도 마이너스 전하를 염소이온이 띄고 있으니까, 염소이온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물에 플러스 전하를 띄는 수소 쪽이 달라붙어요. 수소 쪽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물에 수소 쪽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가 원래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물 분자가 둘러싸는 힘, 물 분자가 둘러싸는 힘으로 둘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물에 섞여 들어가. 그러면 녹았어요, 용해됐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멋있게 말할게요. 이온화됐어요. 아니, 맞습니다. 수화됐어요 라고 말해요. 멋있는 말을 뭐라고 한다고? 수화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안정화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녹았어요, 용해됐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물 분자에 둘러싸이면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됐습니까? 저걸 화학에서 수화됐어요 라고 말해요. 이제 이온 결합 물질들 중에서 이런 애들 PbI2 잘 모를 겁니다. 그냥 한번 써드린 거예요. CaCO3 이런 애들, 탄산칼슘, 아요딘화 납, 됐습니까? 요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염화은도 있고요.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이온 결합이거든요. 얘네는 물에 넣으면 마찬가지로 물 분자들이 이렇게 와서 둘러싸려고 해. 근데 안 돼. 얘네는 물에 넣으면 물 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지 못해. 이거 이온 결합 맞는데. PB가 2 플러스 I가 마이너스 CA가 2 플러스 COC가 2 마이너스 1이고 이온 결합 맞거든요.
근데 얘네는 물에 넣으면 물 분자를 이렇게 둘러싸지를 못해. 왜? 둘 사이의 결합력이 물 분자가 둘러싸는 힘보다 세. 둘 사이의 결합력이 물 분자가 둘러싸는 힘보다 세. 수화가 안 돼, 얘는. 이런 걸 우리가 앙금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라고? 앙금. 됐습니까? 둘 사이의 결합력이 세서 물 분자가 둘러싸지 못해 수화가 안 되면 앙금이라고 하는 거. 특수한 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예, 앙금을 빼고는 전부 다 물에 넣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수화가 돼요. 녹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녹아 있는데 내가 전극을 연결해주면 아까 선생님 그랬죠? 전극을 연결하면 전원장치를 연결하면 누군가가 움직이면서 전하를 운반시켜 줘야 돼. 그래야 우리는 전기가 통한다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떨어진 이온들이 있으니까 플러스 극쪽으로 이 음이온들이 딱 끌려가요. 달라붙어요. 마이너스 극쪽으로 반대 성질을 가진 양이온들이 왜 여기 마이너스고 나는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땡겨요 서로. 양이온들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달라붙으면서 전기를 운반시켜줘. 전하를 운반시켜줘. 그래서 전기가 흘러요. 됐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에도 내가 전극을 연결해.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연결해. 얘는 서로 수화돼서 떨어져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기가 통해. 근데 고체 상태에서는 전극을 연결해도 못 움직여요, 얘네가. 못 움직여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그림으로 정확히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물의 전기 전도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83쪽을 선생님과 같이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3차원 입체 구조를 이룬다. 이온 결합. 일정 수의 원자들이 분자를 이룬다. 공유 결합. 전기 전도성.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죠. 수용액과 전기 전도성, 수용액과 액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분결합 물질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분결합 물질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 OX. 양이온과 음이온은 항상 1대1 아니죠. 전하량이 같게끔 항상 개수비가 물질마다 다 달라집니다. 맞아요. 고체 상태 이온 결합 물질은 맞아요.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입체적인 이런 덩어리를 이룹니다.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대부분 나뉘어집니다. 안 나뉘어지는 건 특수한 경우 걔는 앙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고체 상태 와라고 하면 안 돼요. 수용액과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데 고체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고체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거고요. 우리 다 외웠으니까 그죠? 네. 여기부터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볼게요.